부동산 스토리 미네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과 그 임대차 3법, 드디어 강행이 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임대차 3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를 해보고요. 또 일단 그 임대차 3법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하신 내용들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임대차 3법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임대인도 임차인도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겪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임대차 3법 기존에 없던 법입니다.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전보다는 좀 유리한 환경에서 이 주택을 임차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반길 만한 내용이긴 해요. 그렇지만 꼭 그렇게 반길 만한 내용일까? 자, 이제 곰곰하게 또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임대차 3법 이제 강행이 되게 되면 궁금하신 점은 일단 방송 영상의 하반기쯤에서 이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일단 그 지금 세입자도 집주인도 지금 고민에 빠진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고, 일단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세 가격 요즘에 치솟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전세 가격을 오르는데 지금 목돈이 없다. 그럼 임차인 같은 경우에 일단 월세, 반전세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월세를 좀 지불하면서 사는 형태의 주거 형태가 많이 늘어날 것 같고, 또 신규 임차인을 좀 여유가 있는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전세보다는 좀 월세를 받기를 원하는 임대인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세가 앞으로 굉장히 귀해지고, 시가 마를 것 같은 수도권 또는 전국의 주요 그 입지가 좋은 아파트 시장에서 이제 점차적으로 우선 현상이 나타날 것 같고요. 일단 수도권 전세가 굉장히 지금 품귀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전세가가 계속 치솟고 있다. 자, 이런 것들 지금 뉴스에서 계속 연일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사진을 보게 되면 임대차 3법을 통과하는데, 일단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2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날 국토위에서 그 전월세 신고제를 통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법사위에서 임대차 입법, 그래서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입법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지금 언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언쟁이 벌어지고는 있는데, 일단 강력한 거대 여당의 힘으로 지금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부 야당 의원님들께서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누군가는 원하면 누군가는 또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임대차 3법 강행 처리가 되었는데요.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일단 그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요 세 가지가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일단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에는 계약 후에 30일 이내 의무 신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30일 의무 신고다. 그래서 이제 요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게 아니고요. 내년 2021년 6월부터 시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월세 상한제 앞으로 임대료 상승폭이 5% 이내로 이제 제한이 되고요. 이 제한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권자는 지자체별,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이제 관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상한 결정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약갱신 청구권, 자, 이거 정말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2년 계약에 플러스 2년을 연장해서 계약을 하는 건데, 일단은 이 계약갱신 청구권 기존의 법 시행 이전의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을 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그 사항인데요. 일단 이전 계약도 분명히 계약갱신 청구권 요구할 수 있다라고 지금 방송에서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일단 거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요건으로 집주인이 입주 시에는 거부가 가능하다. 근데 집주인이 실제로 입주를 해야만 일단은 요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집주인이 입주한다고 하고 나서 입주를 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일단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주택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관련법상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를 위해서
도입된 측면이 있거든요. 자, 그렇지만 일단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권리금을 회수하거나 뭐 회수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주택에도 이 상가와 동일하게 계약 청구권을 도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로 주택시장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들어가게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큰 파장이 예고가 될 것 같고요. 자, 별의별 이 소송이라든가 또는 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어떻게 보면 좀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주택도 우수한 입지나 또는 저렴한 전월세는 이 이제 승계를 할 경우에 일단 그 상가처럼 그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종종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참 요 내용에 대해서도 일단 이 임차권과 소유권이 굉장히 부딪히는 그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임차권이 이렇게 강력하게 변화가 됨으로써 굉장히 지금 불편한 심기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자, 일단 집주인, 그 직계 좀비속 포함해서요. 주택에서 실거주를 할 경우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주의할 점은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을 유지됐을 기간에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게 되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도요, 일단 굉장히 그 입법을 발의한 의원님들마다 굉장히 차이가 크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이제 시행이 되는데, 앞으로 시행이 되는데, 내가 집주인이 입주를 한다고 했는데 입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감시하는 세입자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자, 그 감시 요건, 그러니까 이제 뭔가 집주인한테 뭔가 이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너 전입해서 살고 있는 것을 증빙해라. 증빙이 안 되거나 만약에 실제로 입주를 하지 않았다? 그럼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내용들이 불편하게 불필요하게 조금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시장에서 거부감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요 부분, 그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또 이제 그 전월세 신고 에 관한 사항 임대차 3법이 일단 그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일단 공포하는 즉시 이제 시행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그 시행이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그 앞으로 주택을 사고 매도하고, 그러니까 취득하고 매도하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취득세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또는 법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내죠. 예를 들어서 이제 8에서 12%를 내게 되고요. 또 보유세, 종부세, 재산세, 이 공동주택 가격, 공시 가격 계속 현실화를 요구하면서 계속 상승을 할 거고, 자, 그에 따라서 이제 보유세 부담이 증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양도할 때도 일단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거운 세금을, 지금 현행도 무겁지만 내년에는 더 무거워지죠. 그래서 주택을 사고 매매하는, 그러니까 양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편한 지금 시기인데요. 지금 이제 전세를 끼고 이 세입자를 맞춰놓은 주택을 매매할 때 굉장히 지금 더욱더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너무 좀 그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불리해지지 않았나. 자, 그로 인해서 문제가 또 많이 발생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일단 문제가 될 부분이 저는 이런 것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1가구 1주택자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자 일시적 2가구 그 비과세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 앞으로 기간 내에 자, 혹시라도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매를 해야 된다. 자, 그런데 그 기간 안에 일단은 그
매수하시는 분이 실입주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단은 그냥 전세 끼고 산다. 자,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 지금 주택 수를 늘림으로써 유리한 것보다는 좀 불리한 주택들이 더 많거든요. 물론 입지에 따라서 좀 세금을 주더라도 취득하고 싶은 주택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일단은 갭 투자 환경은 좀 어렵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그렇다 그러면 실수요자가 그 이제 주택을 취득을 해줘야 되는데, 이 제 날짜에 맞춰서 자,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을 이 실수요자가 매수를 해서 직접 실거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만 여러분들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수 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 기간을 그러니까 이러한 세법을 이용해서 좀 비과세 전략으로 이렇게 지금 주택을 사고 팔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비과세를 받기 더더욱 어려워진 환경이 되지 않았을까. 특히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택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일단 주택 보고 매수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실수요자, 실거주자고요. 또 이제 그 지금 현재 전세가가 올라가고 전세 물건도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현 시점에서 지금 누군가가 실입주를 하고, 실입주를 하기 위해서 이 주택을 한번 보러 오겠다라고 하면 세입자가 과연 그 집을 보여줄까요? 지금 내가 만족하면서 살 수도 있고, 지금 전세가를 지금 현재 수준에서 만족하고 살고 있는데, 일단 어디 갈 데도 없고 전세가도 높여줘야 되는 현재의 상황. 자, 그렇다 그러면 일단 주택을 매매하기 위해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부탁을 한다 그러면 보여주는 세입자가 점차적으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비과세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단 여러분들께서 빠르게 주택 그 매도에 관한 전략을 좀 수립하시는 것도, 비과세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 자, 좀 유의하셔서 빨리빨리 계획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임대차 3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한번 살펴봤고요. 일단 연이어서 지금 동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좀 잘라서 여러분들과 그 뉴스 하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임대차 3법이 시행됨으로써 어떠한 내용들이 이제 그 담겨 있고 어떤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편 여러분들께서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